지난주에 저희가 자원외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원외교를 직접 취재한 류익은 한겨레 탐사보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송채영화 기자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죠? 네, 간단하게 했었죠. 오늘은 더 간단하게. 특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디테일하게 파주실 겁니까? 근데 너무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일 얘기부터 하시니까 류익은 기자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수습으로 딱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는 멘토 멘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잘 모르니까 좀 잘 맞을 것 같은 선배들을 멘토 멘티를 맺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는데 저희 멘토셨습니다. 류익은 선배가. 그리고 저희 한겨레에 드물게 3가지를 갖추신 분이에요. 일단 실력 뛰어나시고 외모 출중하시고 그다음에 인성이 훌륭하십니다. 네. 박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겨레에 와서 기자 생활 15년을 했는데 네. 가장 잘한 게 송채경화 기자를 제 멘티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고요, 둘이 이제. 탐사기획팀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탐사 말 그대로 삽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한 삽질은 누가 길거리에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뭐 짐작이 가시겠죠. 그 똥을 치우면서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어느 후배가 사실 제 생각을 대신에 말하기도 했는데 MB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그 얘기를 한 친구는 이 자리에 없지만 이번 기획에 함께했던 이민택 기자입니다. 예, 그 기자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아이템인데 여기까지 왔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오늘 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자원외교 하면 뭐가 문제인지 선뜻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원외교에 그 쏟아부은 돈이 약 31조 원입니다. 잘 실감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뭐 예산의 한 1년치 한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네요. 느낌 오세요? 네. 4대강이 22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네.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네. 4대강보다 더, 규모가 컸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4대강은 국내에서 이렇게, 돈을 뿌렸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거기 이제, 막노동 했던 분이든, 아니면 이 담합을 했던 건설사든, 누군가 그 돈이 국내에서 돌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생산이 됐는데요. 자원외교는 외국에서 뿌린 돈입니다. 누가 얼마를 따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가가치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 돈이 31조 원, 여기서 민간은 뺀 거고요. 순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유공사, 가스공사, 뭐 광물자원공사, 뭐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 이런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명박 정부 5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자원개발에 투자했던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31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숫자가 아마 4조 원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말 기준으로 4조 원의 잠정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뭐 사실상 뭐 거의 확정된 손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달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아마 불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무상급식 예산이 1,400억인데 그거 놓고 뭐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싸우는데 그 1,400억 정도가 이제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인데 1.5조 원 날린 거 보시면 얼마나 이게 큰 손실인지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 10년 동안. 10년 동안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을 누가 해먹은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총괄 지휘하셨던 그 MB께서는 자원외교 국조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구름 같은 얘기라고 하시죠. 예,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뭐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탐사 그중에서 보도하신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원외교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형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의원이면서 자원외교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네. 직접 그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예.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2012년 7월 달에 감사실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미 다 거기다가 얘기를 다 했으니 또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렇게 내가 돈을 쓰고 이렇게 가지고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는 지분도 안 주고 고윤이 보상도 안 하느냐. 아니 그러고는 엉뚱한 회사들 집어넣고 그렇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난 그래서 이건 불만이다. 내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쓴 돈은 다 보상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이제 그런 취지로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김정사장 돈 얘기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돈도 다 이것 때문에 영감 이상득 의원 준다고 거들어서 내가 돈 줬는데. 돈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또 프로젝트 개발팀 들어와가지고 쓴 것도 나더러 돈을 내서 내가 다 냈구만. 왜 내가 배제가 되냐 이 사업에. 지금 전체 31조 그리고 약 4조 가량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취재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례다 이건. 네네.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투자를 했지? 라고 꼽을 만한 사례가 어떤 겁니까? 하베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석유공사라는 해외 M&A 그 경험이 거의 없던 기업이 이 엄청난 딜을 일단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 가격을 저쪽 매도자 쪽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그 가격대로 거의 맞춰졌던 문제도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여전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MB 정부의 총무 비서관을 했던 김백준 씨의 아들 김영찬 씨가 한국의 법인장으로 있던 메릴 린치가 이제 이 사업에 좀 자문사로 관여했던 측면, 그 자문사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엄청난 기업의 실사를 통해서 이 적정 인수가가 얼마다라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 가격이 5일이라고 하는데요. 주문을 넣고 주문을 받고 이틀 빼고 실제 실사를 할 수 있었던 물리적 시간은 현재로서 확인되는 게 하루 이틀입니다. 그건 석유공사도 인정을 하는. 아니, 하루 이틀 만에 불가능하죠. 그 큰 데를 다 실사를 해서 이건 가격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네. 해먹었네. 그 석유공사라는 데는요, 정유시설 해외 나가가지고 그런 데를 인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석유공사는 자기들 석유공사법이라는 데에서 잘 해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부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했다는 점. 네, 우리 각하는 법이 두렵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인수 뒤에 한 불과 4년 만이죠. 4, 5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매각을 하면서 한 1.5조 원 정도 이제 손실을 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조 원 손실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몇 년 사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야말로 허공에 날린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조 5천억에 샀다가 1조 5천억의 손실을 보면서 파는 거예요? 이제 하베스라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산 건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인수하고 싶지 않았던 인수할 필요가 없는 자회사를 저쪽에 끼워서 팔았어요. 끼워서 팔았고 그 끼워서 판 자회사 NAR이라고 합니다. NAR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돼서 이 회사만 이 회사의 몸값이 한 1조 원 좀 넘는데요. 이 회사를 거의 한 푼도 안 받고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베스 인수에서 우리가 1.5조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얘기하는 건 이 자회사,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자회사를 애들이 끼워서 팔려고 할 때 그 가격까지 쳐주고 줬고 사서 예, 필요 잘못했구나. 없으니까 거의 헐값에. 예, 헐값에. 왜냐면 갖고 있으면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의 애초에 짜여진 시나리오겠죠? 그게 누구일까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하간 하루 만에 실사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걸 고리로 김백준 씨 아들이었어요? 김백준 씨 아들이 한국에 그 자기 지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인 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군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멕시코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멕시코에 이렇게 쭉 길쭉하게 반도처럼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부추처럼 거기에 볼레오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구리라고 하죠. 그 광산을 인수한 건데요. 그게 볼레오 사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광물자원공사가 거기다가 투입한 돈이 500억이 채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거기다 얼마나 묶여 있는 줄 아세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10년도 정도부터 구리를 부지런히 캐면 이거 이제 캐가지고 재련해서 팔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015년도입니다. 아직까지 본격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구리가 있긴 있어요? 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라가? 네. 이 서양 사람들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멕시코가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 되면서 이미 빼먹을 대로 다 빼먹어가지고 거기서 구리를 제대로 캐내려면 그 미로 같은 애들이 다 캤으니까요. 예, 그 미로 같은 잘못하면 무너지는데 피해가지고 채굴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거기 구리가 지금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광물자원공사 쪽으로서는 방어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없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있다 없다. 결국은 예. 캐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본격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1조 원이 묶여 있다고요? 예, 1조 원 넘는 돈을 거기다가 박아넣습니다. 근데 그 박아넣는 방식도 참 희한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지분을 조금 투자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분이 계속 뭐 자본을 늘려서 지금 74% 지분을 가지고 구리는 안 구리는 안 나오는데 계속 지분을 산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다른데 자꾸 발을 빼는데 광물자원공사 자꾸 들어가요. 남들이 빠질 때 내가 남들이 들어가는 파는 거를 그럼 내가 살게 뭐 약간 이런 예, 식으로. 기회라고 봤던 거죠. 네. 예. 기회라고. 기회라고. 그렇죠.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고죠. 돈을 해먹을. 누가 해먹었을까? 그건 누가 광물자원공사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시고. 그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광물자원공사랑 같이 들어간 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 민간 기업들은 이거 정말 사업성이 없어 해서 여러분 현대 계열사 중에 현대 하이스코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는 강판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데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리가 필요했나 보죠. 같이 들어갔는데 네.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약간 어려운 회계학적 용어로 하면 이제 손상차손으로 인식해가지고 다 털어버렸어요. 여기다 박아놓은 돈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구나. 라고. 손해보고 그냥 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처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광물자원공사 판단은 좀 다르고 모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오는데 광물자원공사는 박아놓은 돈이 아까우니까 계속 박아가지고 지금 1조 원 넘게 과연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네, 거기 꽂아놓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 있게 계속 거기다가 빨대를 꽂은 누군가에게 돈을 저수지처럼 이렇게 퍼주는 거겠죠. 누군가 이렇게 쭉쭉 마시고 있겠죠. 배 터지겠네, 그 새끼. 세 번째 케이스는요. 사실 그런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있어요. 저희 취재할 때 보니까요. UX임이라고 미국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 수출입은행이죠. 미국 수출입은행인데 보고서가 구글에 떠돌아다녀요. 예, 내부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 미국 수출입은행도 여기 투자했던 쪽에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만 처음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캐나다의 마이닝이라는 여기가 초기에 대주주였는데요. 지금은 10%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광물자원공사 받아줘서 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 거기 투자할 때 빌려줬던 US익심은
여기에서 현금 그 유용 사건 제가 영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프라우드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프로드. 예. 프로드. 아 역시 종순. 오. 예 예. 그쪽 전혀 용어를 제가 기대하지 잘 안 않았는데. 예,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현금이 여기서 도대체 사업비라고 해서 이 자원 사업이라는 게 좀 독특한데요. 물주 따로 있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대주 중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계속 여기 채광해야 하니까 사람들 인건비 뭐 이런 걸로 돈이 얼마 필요하다라고 해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잘 검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수출입은행은 분명히 이 사업에서 현금 유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놔요. 그 보고서예요. 예. 근데 나중에 그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그 다른 투자자한테 빌려줬던 돈,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채무죠. 이 채무를 광물자원공사가 떠안아줍니다. 예. 그래서 미국 수출입은행은 뭐 뜻하지 않게 횡재를 맞이했는데 미국 수출은행이 여기 분명히 사기가 있다, 뭔가 네. 라고 보고서가 돌고 그러자 그 미국 수출입은행이 왜냐면 미국 수출은행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려고 체크해 왔는데 여기 사기가 있네 라고 들어오자 우리나라 광물공사가 그 빚은 그럼 우리가 갚을게.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뭔가 이렇게 그죠? 합리적 추론의 출발점이 될 만한 네. 건이네요. 해먹고 있어요, 누구가. 안 그럼 미쳤어, 이걸 하게? 계속? 아니, 구리도 안 나오는데, 5년이 지나도 구리가 안 나오는데, 네. 원래 돌아가던 광산이 5년 동안이나 구리를 생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리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생산성이 없구나. 생산성이 낮거나, 너무.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 씨발. 네, 전 이 자원외교 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거 많이 해먹었을 거라고 네. 그런 루머도 있었고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결국 끝에 어디서 막히냐면 정부와 정부 간에 그러니까 공기업과 그쪽 공기업이나 정부가 가진 권한 규모의 사업들하고의 거래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돈이 맞습니다. 결국 누가 해먹었는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사인머니라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너무 이렇게 계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네. 이제 사는 쪽에서 파는 사람한테 그렇죠.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거죠. 네. 그게 쿠르드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석유공사가 이제 광구를 사들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닝 머니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쿠르드 자치정부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HSBC 이 계좌로 보낸 거죠. 쿠르드 정부 이라크 쪽으로 계좌가 직접 이어져서 그쪽으로 돈이 간 게 아닌 것도 이제 저희로서는 의문을 제기를 했죠. 석유공사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돈을 쿠르드 정부 쪽에 보낸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돈들, 약간 꼬리표를 찾기 어려운 돈들이 일단 거기 건너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찾아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이게. 근데 정부가 나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할 리가 있나요? 저도 야당은 뭐 하고 총수님 편에 있나요? 손을 들겠습니다. 야당으로는 안 되죠. 이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족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밝혀질 수 있는데 현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왜 없을까? 자, 그러면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한겨레만이라도 이게 투자 실패가 아니다. 네. 투자 실패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처음부터 용어도 사용하고 접근해야지. 그래야지 팀장님도 법정에서 쓰실 수 있고. 같이 끌어들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